보통 몇 시에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스바라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인사성이 좀 달라졌어요. 예의를 배우는 중이에요. 뭐 보고 배우지? 구독자분들이 내가 니보다 형이다 임마 이런 댓글. 얘는 왜 반말함? 왜냐면 말하기가 편해야 컨텐츠가 잘 나와. 존댓말 써야 된다 생각하면 일단 로봇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단태 형이랑 얘기하다가 옛날 우리 공룡파에는 연출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유튜브는 연출이 들어가기 진짜 어렵잖아. 제작사가 끼지 않는 이상은 와 진짜 유튜브는 그냥 우리 모습이 너무 온전히 날 것 그대로 나가서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 근데 그래 장점인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눌림목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눌림목이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상승 추세 종목이 잠시 하락할 때 그 공간에서 이제 매수 기회를 찾는 걸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나 근데 이게 외국에도 있는 말인지 나 항상 궁금해. 눌림목? 이걸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야 돼? 프레스드 넥이라고 적혀있네. 근데 그 목이 그 목은 아니잖아. 눌림목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스캘핑, 스윙 이 각각 스타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스윙을 예를 들면은 일본 기준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을 먼저 선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전 고점, 이전 저점을 파악하고 해당 종목이 이제 이동 평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일단 상승 추세여야 눌림이 있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야. 하락 추세인데 눌림이 있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지. 그리고 일단 하락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를 잘 기다렸다가 분할로 우리가 작게 진입을 시도해봐야 돼. 그래서 이 순간에 아마 차익 실현, 시장 변동성, 이벤트 이런 요인들로 보통 눌림이 형성되거든. 그 기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눌림목 매매의 가장 힘든 점이야. 왜냐면은 모든 판에 끼고 싶거든. 주식을 하고 있으면은 기회가 반드시 오는데 충분히 기다려야 좋은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르면 쏠 것 같아서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 손실이 많이 나. 그거 아니면 눌림목 매매 자체는 되게 좋은 트레이딩 방식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도구로 활용해가지고 주가의 지지선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쓰는 지지선이라고 하면 이동평균선, 추세선 또는 이전 돌파한 저항선 자체가 지지선이 되는 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최 PD랑 주말에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 근데 최 PD는 맨날 우리 구독자 증감률을 보잖아. 41만 5천에서 이제 조금 잘 안 나오네요. 엄마랑 이제 밥 먹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항인가? 그거 돌파하면 지지되겠네? 근데 어머니는 주식 한 번도 안 해보셨대. 근데 이제 우리 영상을 자주 이제 보시니까 그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어머니가 아시는 거지. 그랬거든. 그거 보고 그치 어머니가 이해하시기에 우리가 설명했으면 이거 되게 우리 잘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차 타고 가면서 했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보람이 있었지. 어머니 밖에서 물건 사시다도 계속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고등어 가격 여기 저항선 요거만 들고 하면 돼. 어머니 고등어 트레이딩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눌림목 매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사실 나도 옛날 눌림목 매매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는 일단 난 모니터 앞에 진짜 오래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스윙으로 할 때.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할 때처럼 앉아있진 않아도 된다?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짜증나는 일인데 그걸 안 해도 되는 게 좀 매력적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을 아껴 쓰면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이제 술 먹으러 가지. 어프집 가서 이제 주식 썰 풀고 뭐 또 이제 손절이랑 분석 자체에 능통한 사람들은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 그 손절도 트레이딩이나 장기 투자보다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 장기 투자는 일단 거래 횟수 자체가 너무 적고 데이 트레이딩은 이 시계열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한 건지 아닌지를 시간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야. 실제로 이제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의 모든 영역에서 눌림목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 그 눌림에 사서 이제 상승에 보통 분할 매도 하지. 근데 이제 개미들은 반대지. 상승에 사고 눌림에 팔고. 그러면 형도 실제로 눌림목 매매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자주 하는 편 맞지. 왜냐면 모든 트레이딩 영역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럼 눌림목 매매는 보통 몇 시에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 뭐 시장이 열리면은 전날 이슈나 뭐 그날 이슈가 있을 종목들은 상승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좀 눌리고 맞아.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통 몇 시에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스바라시. 왜 그래요? 당신 누구야? 스바라시.
사실 보통 몇 시라고 정해질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마켓이 열리고 얼마 안 돼서는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잖아. 9시가 띵 하면 이제 그때부터 재밌고 10시가 넘으면 시세가 천천히 약해진단 말이야. 매수할 사람들 다 하고 나면은 눌림의 시작이야. 그래서 보통 시세가 약한 것들은 10시에 끝나고 조금 강한 것들은 11시부터 이제 1차전이 끝나지. 그래서 11시부터 12시, 1시 오전 매매하는 사람들은 보통 10시까지를 매매 끝내지. 그래서 나는 보통 11시부터 12시가 가장 눌림목 매수 많이 하는 것 같고 데이트레이딩 기준으로. 그러면 그 눌림목 매매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사실 눌림인지 추세 전환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거? 이건 실제로 파악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손절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거? 눌림목 매매를 더 잘 활용하려면 손절 계획이나 언제 사고 어디서 팔고 이런 기준이 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네. 그 자체를 잘 하는 게 눌림목 매매를 잘하는 거지. 근데 눌림인지 추세 전환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기술적 지표를 더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본질이랑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그럼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실패하는 케이스는 보통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정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뭐 매번이지. 손절 못하고 추세 하락에서 계속 물타기 하면서 갑자기 정투하게 되고 이런 건 나도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고 지금도 똑같을 거고. 이건 손절 라인을 이제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판단돼서 약간 손절 라인이 조금 늘리는 경우가 있어. 그날은 이제 내가 지하실 또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3%에 손절하기로 했는데 이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나? 변동성이 조금 크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5% 늘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거는 이제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지하실로 가는 지름길이지. 그러면 눌림목 매매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물론 손절 기준을 잘 잡아야겠지만 어떤 요인들을 같이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 중심에서 이제 관심받고 있는 종목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건지 확인해야 돼. 시장에서 중심주가 아닌데 예를 들면 하락 추세일 때 단기 이슈로 확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제 하락 추세일 때 눌리는 거는 추세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주식도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특정 이벤트 한 번으로 시세가 크게 나고 이제 눌림이다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상승 추세 위에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면 이제 시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 또 어려운 거는 시장 중심주라고 하는 것들은 눌림목을 잘 안 줘. 보통 눌림은 이렇게잖아. 근데 시장 중심이면서 상승 추세를 샀다 이러면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가격을 오히려 안 떨어뜨리고 고가놀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오래 가면서 그러고 튀어버려. 그럼 눌림목이 없으니까 기회가 잘 안 오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자네 남자야 막 이런 얘기 우리 남자의 종목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깡 좋은 놈들만 들어있을 때는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기는 게 아니라 팍 올려버리고 위에서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들어가기 무섭잖아. 남자다 남자. 그러면 상승 추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는지 아닌지 아래서 놀고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다 이러면 상승 추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럼 보통 그 전날 이슈가 터지면은 그 다음날 이제 시장의 중심에서 어쨌든 시세가 강하게 나잖아요. 그럼 뉴스, 이벤트 등의 재료의 크기도 같이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걸 할 수 있으면 나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뉴스, 이벤트 재료의 크기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든. 정량화될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할지 모르거든. 특정 이벤트에서 파생된 시장 중심주의 선도주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종목이 이제 펀더멘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그때가 공범이 늦고 어느 정도 자기가 투자 경력이 오래 있어야 돼. 그래서 1등주 자체에서 거래하는 게 좋아. 2등주, 3등주로 내려가면 시세가 꺾이거든. 이건 눌림이 아니라 실제 추세가 꺾이는 거야. 1등주가 올라가고 횡보한다 이러면은 2등주는 오르고 눌림목을 주기도 하거든. 그럼 여기서 다음 수익률이 어디가 더 좋냐라고 하면 2등주일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무조건 1등주야. 그럼 형은 보통 눌림목 매매를 하면은 1등주에서만 해요? 그치. 난 거의 모든 거래를 1등주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 시장에서 큰 테마가 형성돼서 관심이 오래 끌려가 이러면은 1등주를 거래하면서 2등주를 동시에 사나. 그러면 눌림목 매매 할 때 손절 라인, 익절 라인 보통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전 돌파된 저항선 근처를 이제 지지선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눌림목 손절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전 시세 고점을 익절 기준으로 난 잡는 경우가 많지. 돌파할 때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대부분 포지션을 덜어내고 진입하는 거고 혹은 이제 눌림을 충분히 못 모았을 때 단기적으로 크게 베팅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시세가 나고 눌림이 일어나고 이 시세 고점의 영역에서 매도를 시작하지. 이게 일반적인 부분이랑 조금 다른 거. 대중심리랑 완전 반대지. 그렇네요. 사람들은 거기 돌파할 때 참여하거나 참여할 것 같은데 혹은 근처에 있을 때는 기대감 때문에 매도를 못 하거든. 여긴 당연히 넘어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매도를 안 하거든. 근데 오히려 그 근처로 가면은 매도를 시작해. 이게 조금 역발상 투자 방식인데 아까 뭐 1등주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눌림목 매매를 하기 좋은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눌림목 매매는 사실 많은 주식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적합한 주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시장 중심주, 관심 많이 받는 종목들 그리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 시장 중심주가 아니거나 이제 그 테마
테마에서 이제 선도주가 아닌 개잡주들은 눌림목을 이제 거래하다가 추세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펀더멘탈 자체가 튼튼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테마 자체가 너무 스몰캡에 상승되면은 사라져. 테마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끌어줘야 되는데 뭐 AR 시장 테마가 열렸어. 근데 주도 산업이 없어. 주도 이제 주식들이 없어. 키케야 뭐 1, 2천억짜리들이 선도주래.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산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뭐 로봇 관련주가 튀어나온다? 이제 관심 받는다 이러면 바로 꺾여. 사람들 관심이 다 글로 가. 여기 있는 걸 팔아서 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숏도 사실 많이 잡았었잖아요. 그런 숏 관점에서도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훨씬 위험하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거래 방식? 뭐 주문 트레이더 애초에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이거라 있잖아. 그럼 하락일 때는 하락이 크게 나왔어. 그럼 단기 반등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눌림목을 역으로 뒤집어 놓은 거잖아. 그럼 보통 이 숏쟁이들 여기서 많이 매도를 하기도 하거든.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 숏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대부분 여기에서 매도를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더 파는 경우는 생각보다 연속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숏은 나는 보통 눌림 이런 식에서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큰 음봉에 나올 때 참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으로 숏은 훨씬 더 내가 역동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런 스윙 단위로는 숏을 거의 안 하지. 눌림목 매매는 단기, 뭐 중기, 장기 투자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인가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훨씬 더 단기 투자에 유용한 개념이고 장기 투자는 이런 스킬적인 부분, 기술적인 개념보다는 펀더멘탈 분석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건 조금 단기 투자, 스윙 트레이딩에 맞는 개념이야. 그러면 사실 직장인들은 단기 투자가 제일 매력적이잖아요. 제일 도파민 잘 나오고 재밌지? 흥분되고 그리고 중기가 그거보다 좀 덜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장기가 좀 지루하잖아요 사실. 중기만 돼도 지루해서 못하는 사람 많지. 그렇죠. 뭐 중기의 기준이 뭐 2일이냐 일주일이냐 뭐 한 달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인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치, 구를 만큼 구른 사람. 구를 만큼 구를 사람들 일반 직장인들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투자법 아닌가요? 눌림목 매매는? 시장 경험이 있다 그러면 나는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은 해. 근데 시장 경험이 최소한 난 3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경험이 쌓인다 그러면은 눌림목 매매를 이용해서 중위험 중수익 그리고 가끔씩 고위험 고수익 누려볼 수 있는 방식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눌림목 개념을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주ገብ적인 트레이더 아니면은 무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해야 되고 그 유연함을 갖추는 건 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약간 꿀팁 같은 느낌? 눌림목 매매가 궁금하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빠이. 안녕. 스바라시.